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꿈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박사 TV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꿈을 향해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번.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사적 부양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부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해야 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면 안 되고요. 재가급여 우선 원칙에 따라 재가급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리를 강조한다. 아니죠. 세대 간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하면 안 되고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 상실, 2번 우울증 감소, 3번 근로소득 증가, 4번 감각 기능 향상, 5번 질병의 회복력 증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 상실이 정답이고요. 2번 우울증이 증가됩니다. 근로소득이 감소되고요. 감각 기능이 저하됩니다. 질병의 회복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질병의 회복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1번 역할 상실이 정답입니다. 3번 노인장기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5번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눕니다. 5번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들어가서 틀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주간보호급여, 3번 방문요양급여, 4번 방문목욕급여, 5번 단기보호급여. 네, 기타 재가급여에 복지용구 급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타 재가급여에 복지용구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네, 노인 장기양보험 재원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요.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요. 비급여 항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준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수급자라고 할지라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하고요. 왜냐하면 복지연구는 기타 재가급여로 재가급여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를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15%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도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 소지품을 정리한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되고요. 2번 대상자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 들어가서 틀립니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이면 안 되고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준다. 이러면 틀립니다.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이것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죠. 대상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 소지품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면 안 되고요.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관장을 한다. 2번 작업치료를 한다. 3번 본효처치를 한다. 4번 경부약 복용을 돕는다. 5번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장은 의료행위니까 하면 안 되고요.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에서 갑니다. 돈의처치도 의료행위니까 안 되고요.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경구약이나 외용약은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관절운동 범위 평가는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8번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번 친구나 친지와 연락을 차단한다.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고요.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4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학대 피해 노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1577-1389 1년에 365일 빨리 구해줘 이런 뜻입니다. 4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법적 판정을 한다. 이거는 법률기관에서 하고요. 5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1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번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번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은 기관장의 대처 방법하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뭐 피해 사실을 묵인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하거나 이런 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대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자발적인 퇴사, 2번 출산으로 인한 휴직, 3번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번 가구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네,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5번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입원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12번.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되는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번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번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위배한 겁니다.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 아니고요. 경과와 결과를 위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경과와 결과, 과정과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5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을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뭐 증액 청구, 증량 청구, 허위 청구, 부당 청구에 해당이 돼서 환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올바른 대처는요. 네.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되는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번.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관리를 미룬다. 5번.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제공한다. 아이고. 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되는 직업윤리 원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가 정답입니다.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면 안 되죠. 대상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해서 잔존 능력을 키워주는 게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면 안 되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어르신의 불편을 경감해 주는 것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관리를 미루거나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제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2번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번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번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네,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번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올리는 경우 5번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네,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길 때는 공급기 질환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을 한다. 네, 17번. 감염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고요. 결핵약을 먹으면 이제 전염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강합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다. 결핵균은.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고요. 신체의 여러 부위에 침범합니다. 우리가 폐에만 침범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신체의 여러 부위에 침범한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감염으로 감염된다. 아니죠.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상한 굴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요. 그리고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쪼이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결핵은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번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번 서비스 횟수와 비용 결정 3번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네, 사례회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을 해서 서비스가 넘치면은 조정을 해서 그 결정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하면은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 가지고 어르신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19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2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 5번 다른 장기요양 기관과의 경쟁.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4번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이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조박사 요양TV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 조박사 요양TV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요. 내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